먼저 욕망기계라는 게 분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욕망기계라는 말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기계라는 말을 얘기하면 어, 분열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 장우리는 모든 게 다 기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싱호가 아니고 상호예요. 상호 작동을 한다고 봐요. 단독자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부품들이 서로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게 이제 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부품이 하나로서만 존재하면 아무 역할도 못하죠. 그 부품들이 서로 엮여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드는 이제 유기체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기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라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메마른 느낌이 들죠. 근데 기계라고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메마르지 않았어요. 모든 거는 상호작용하고 서로 함께 있고 유기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계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기계의 특징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특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계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를 생산하죠. 선풍기는 뭘 생산하나요? 바람, 바람을 생산하죠. 텔레비전은 화면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미를 생산하죠. 뭐 어떤 프로그램은 재미를 생산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감동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뭔가 생산하는 게 있어요. 모든 기계들은 그런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뭔가를 생산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 그 생산을 하게 만드는 그 생산물을 전 단계에 기계가 있는데 그럼 그 기계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 모든 기계는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도 없는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건 결국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욕망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건 결국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 욕망에 따른 생산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기계를 돌리고 그게 생산을 하는 거죠. 학교 가는 학생이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힘들게 가방을 메고 아침 일찍부터 학교를 갔다가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 5 교시, 6 교시, 7 교시, 8 교시까지 하고 또 자율학습하고 집에 오는 길에 학원을 들려서 또 1 교시, 2 교시, 3 교시 학원 수업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12 시 그럼 또 자고 다음날 6 시에 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 기계죠.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버스도 있고 깨워주는 엄마도 있고 뭐 도착하면 다른 친구들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부품들이 서로 엮여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그게 돌아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기관 없는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요걸 알아야 또 해석이 돼서 기관 없는 몸은 뭐냐면 요 부분 대상들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돼서 하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하세요 물어보면 아마 요것도 나눠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물 먼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기지개 먼저 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패턴 선분화된 라인을 갖고 있는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 다 있을 텐데 이게 완전히 없는 상태. 그냥 깨끗한 상태. 기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 태아의 그 기관들, 장기들, 기관이란 장기를 의미하는 거 뭐 즉 우리의 폐는 폐의 역할을 하죠. 위장은 위의 역할을 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간은 간의 역할을 해요. 각각의 장기들은 각각의 장기의 역할을 하죠. 그게 다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은 다 기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기관들이 다 그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얘네가 알 속에 있을 때는 동물들의 경우, 닭이나 조류의 경우 알 속에 있을 때는 그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쵸? 우리도 태아 속에 있을 때는 그 기관들이 생기기 전에는 그 역할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 기관들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한다는 고 한 점을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걸 안 하면 찝찝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던 상태에 완전히 그냥 유아기적 그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생활 패턴들을
기초와 완전히 초기화시킨 상태를 기가 넘는 몸, 알과 같은 몸, 기가 넘는 몸이라고 얘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분열 분석에서는 수시로 기가 넘는 몸으로 사람을 되돌려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코드들이 이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의 형식들이 있었는데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으로 보자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게 다 흐름이잖아요. 사회가 정해 놓은 흐름.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잖아요. 기가 넘는 몸을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완전히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의 욕망이 뭐야? 에서 기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미 이제 삶의 형식들이 우리가 선분을 타고 하나하나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 흐름을 초기부터 다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거야? 요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기가 넘는 몸 만들기라고도 하는데 그 기가 넘는 몸을 일단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새롭게 그 형식들 흐름을 새롭게 구성할 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구성한 흐름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흐름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내가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욕망 기계, 우리 이 사회는 다 기계고요. 이 사회는 전부 기계고 그 기계대로 돌아가면서 기계가 작동되는 대로 뭔가가 생산이 되는데 기계를 작동시키는 욕망에 따라 뭐가 생산이 되는데 기관 없는 몸은 이 사회가 구성하고 돌아가는 기계와 반대되는 지점에 있죠. 반생산적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관 없는 몸 작업을 할 때 초기화시키는 우리의 의식을 초기화시키는 연습을 하고 상담할 때 이제 완전히 그게 다 없다고 가정할 때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뭘 할 것인가를 물어볼 때 그때 그거는 욕망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계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그걸 구성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욕망 기계가 작동이 된다고 해도 그 작동을 막 시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욕망 기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욕망이든 사회적 욕망이든 간에. 예.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데 그 삶이 뭔가와 충돌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가 넘는 몸과 기가 넘는 신체와 이 욕망 기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분열 분석은 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본적인 정서적인 문제는 욕망 기계와 기가 넘는 몸과 어떤 충돌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충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욕망 기계도 분석하고 원초적으로 돌렸을 때 기가 넘는 몸에 있는 나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어떤 지점이 충돌하는지를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욕망적 생산은 사실 우리가 구성한 욕망대로 욕망기가 돌아가진 않아요.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사회적인 욕망이죠. 그 사회적인 욕망에 우리가 맞춰서 욕망기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간 그 욕망기계의 부품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욕망은 가족장 중심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사회장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정신분석을 하고 심리치료할 때는 가족 중심이라기보다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그 사회는 어떻게 욕망 기계를 우리에게 던져 놓냐면 그 사회가 우리한테 던져 놓은 욕망 기계는 이제 분열 분석 입장에서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사회가 던져 놓은 기계적 망상. "너 대학만 졸업하면 너 장난 아니야. 너 서울대만 가면 너 완전 성공이야. 서울대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취업만 하면 너 완전 성공이야. 삼성만 들어가 봐. 완전 행복해. 삼성 들어갔는데 불행해요. 야, 과장만 돼 봐. 이거 다 신입사원이라서 힘든 거야. 과장만 되면 완전 행복해. 과장 됐는데 또 불행해요. 뭐 이런 거지. 다 망상이거든요. 사회가 던져 놓은 그런 망상.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기가 넘는 몸으로 가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게 이제 분열 분석의 과정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열 분석 자본주의와 분열증이라고 한 거는 이 가타리와 장오리 들레즈의 입장에서 자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망상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자본은. 그래서 사실 우리의 편집증을 가장 많이 양산하게 만드는 게 자본이다.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 분열 분석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자본주의가 던져주는 욕망을 기가 넘는 신체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거나 외부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코드를
그러니까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필요하다. 요렇게 이제 분열 분석을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진행을 합니다.